오늘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는 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이 되게 어렵다, 그죠? 네. 좀 임상에선 되게 드물게 보지만은 또 아주 드물지만은 않은 그런 질환인데 오늘은 이게 어떤 질환이고 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로 임상에서 이제 이분들이 올 때 예전에 부러졌는데 크게 다쳤는데 근데 그 부위가 붓기도 안 빠지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런 호소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이 오늘 이야기 드리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에요. 이영양증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할 거예요. 반사성 교감신경이라는 교감신경 반사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이영양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양결핍, 영양부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부위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flex Sympathetic Dystroph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줄여서 그냥 RSD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부위에 손상을 받거나 질병이 생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감신경 반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부위의 통증과 부종, 관절 강직, 피부의 탈색, 발암 과다 등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병리기 전은 그래요. 우리가 어딘가 다쳤어요. 상처가 나서 피가 출혈이 되거나 혹은 속에서 멍이 들거나 이렇게 피가 보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좀 이렇게 둔해질까요? 민감해질까요? 되게 예민해지겠죠. 어디가 아프니까. 그게 이제 통증이 뇌로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말초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면서 말초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이런 자연적인 자동 반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말초에 피가 덜 가게 해서 지혈을 빨리 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제 지혈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서 교감신경 반사가 풀리면서 점점 이쪽에 이제 피가 좀 잘 돌면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교감신경 반사가 회복이 안 되고 장기간 계속해서 그 교감신경 반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초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을 거고 그러면서 회복도 지연이 되고 붓기도 빠지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서 통증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은 원인은 주로 이제 외상이에요. 그래서 이 R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65% 정도가 외상, 특히 이제 골절이 됐을 때, 기부스를 하고 나서 기부스를 풀었을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을 받은 부위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한 19% 정도, 염증성 질환을 앓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20% 정도, 기타 중풍을 앓았는데 중풍이 걸린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은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이제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는 단어보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고 병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 1형이 아까 얘기했던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2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2형에서는 자결통, 막 타는 듯이 아픈 그런 통증을 위주로 하고요. 신경 손상이 크게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임상적인 특징은 이래요. 그 부위가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통증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더 과민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고 모피만 스쳐도 아프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붓기와 또 빨개짐, 이 발적이 사라지지 않고 몇 개월간 계속 지속이 되게 되고요. 국소 부위에 땀이 좀 더 잘 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이런 손발에 이제 땀이 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그쪽 부위가 강직이 되거나 점점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병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 약간씩 이제 달라져요. 초기 한 첫 3개월 정도는 오히려 좀 따뜻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종과 발적이 지속이 되고 땀도 좀 많이 나고 관절이 좀 뻣뻣해지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영양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피가 계속 안 통하니까는 좀 차고 건조해지게 되고요. 관절 간질이나 위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근육들이 위축이 와요. 이런 사이사이가 좀 빈 것처럼 이렇게 뼈만 보이는 것 식으로 이렇게 위축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이 좀 굳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도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초기부터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되도록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진단 기준은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5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미만성 통증. 미만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넓게 어디 뚜렷하게 딱 요 자리가 아니라 좀 불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경학적인 어떤 주행 경로를 따르지도 않고 또 혹은 국소적인 어떤 염증 부위를 따르지도 않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위의 통증 양상을 뜻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만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붓기가 어디 관절에만 국한된다든지 상처난 부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널리 퍼지는 양상을 띠게 되고요. 다른 사지와 피부 색깔이 좀 달라요. 너무 붉다든지 아니면 검붉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지와 피부 온도도 차이가 납니다. 초반에는 좀 더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더 차가워진다 그랬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이는데 정상 관절에 비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요 이상 5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로 이 증상이 그 부위를 좀 움직이고 나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처음 손상되거나 손상받은 부위보다 수술받은 부위보다도 좀 더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다친 부위보다 좀 더 말초 쪽으로 증상이 번져갈 때 이제 지금 이 RSD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일단은 초기부터 좀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침 치료가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소 부위, 그 부위에다가 침을 쭉 여러 부위 맞게 되면은 침 맞은 자리 주변으로 혈액이 한 2~3배 정도 증가하면서 좀 촉진을, 이 치유 반응들을 많이 촉진을 시켜주고요.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서 피가 좀 잘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 뻣뻣한 관절을 잡고 억지로라도 좀 움직여주면서 그게 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침을 꽂아놓고 전기 자극을 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치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깨동무 하면은 대표적인 침법 중에 하나가 어혈침이죠. 말초 사지 말단으로 몸의 어혈들이 잘 풀려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RSD가 한의학적인 병증으로는 어혈, 기체 2가지가 결합돼서 이제 나타나는 질환인데 일단은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어혈침을 맞아도 처음에는 피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색깔도 검게 나오죠. 피가 잘 안 난다는 거는 말초의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색깔이 검다는 거는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점점 이제 치료가 잘 될수록 피가 더 잘 나오게 되죠. 잘 나온다는 얘기는 말초의 혈액 흐름이 점점 원활해진다는 뜻이고요. 색깔도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붉다는 거는 산소 포화도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죠. 혈액이 교체되는 주기가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고 말초 흐름이 그만큼 더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혈침이 RSD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한약 치료를 좀 꾸준히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약 중에서는 좀 어혈을 해결을 하거나 이런 기체 증상들을 해결을 하는 행기를 시켜주는 그런 계통의 약제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꾸준히 3개월 이상 치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좀 회복되도록 그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RSD가 진행되는 분들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얘기는 되게 좀 예민하고 흥분도가 높고 좀 긴장 상태에 있고 이렇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적으로 이 문제를 앓는 분들이 성격적으로 약간 좀 예민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좀 평소에 많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거나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명상치료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뭐 호흡법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사용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RSD, 반사성 교감신경 이어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보통 수술을 받거나 골절이 되고 나서 그 부위가 오랫동안 통증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좀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초기부터 좀 그런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방치료를 좀 병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RSD로 빠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훨씬 회복기간을, 재활기간들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수술한 부위,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해주시고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